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스페셜 원 시간에 이 조정 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계속 선을 그어오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장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아쉽지만 조정 마무리는 아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데 같이 좀 전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이런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 좀 깊은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섹터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할애를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지 조정이 더 나와야지만 계속 좋다는 말씀, 그리고 지수 타겟팅까지 거의 해드렸고요. 나스닥 차트 모습 먼저 보시죠. 나스닥까지 타겟팅을 좀 해드렸는데, 선물 기준으로 17,500선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정폭은 좀 남았죠. 아쉽지만.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확실히 조정을 주지 못해서 시장이 지지부진했다. 본전 내지는 5% 10%밖에 수익이 안 나더라. 이번에 조정을 주고 이제 아마 종목도 좀 선별화가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도드라지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완벽하게 시장의 어떤 트리거들이나 종목 선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타겟팅을 좀 보자면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확실히 아직 조정 마무리 단계까지는 아니고 제가 일요일날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과연 차후에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의 형태로 지수 하락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금리나 명분이 5월, 6월에 부여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꼼수로 원래 4월하고 10월에 FMC가 없는데 지금 5월에 FMC가 5월 1일 날 돼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려서 지금 TV 방송에서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4월 16일인데, 어찌됐건 4월 말까지 계속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을 주고,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받고, FMC 매파적 발언 받고, 조정 주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 조정은 좀 남아있다 보여지고, 단지 계속 언급을 드렸듯이, 자금이 있든 없든, 지금의 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이냐 아니면 지금의 조정이 기회의 차원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조정이 기회의 차원인데 내가 어느 섹터를 좀 우위를 둘 것이냐 반도체냐 2차전지냐 제약바이오냐 이건 선택의 문제고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확실하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요일도 이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더 일찍 먼저 조정이 좀 필요했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그리고 결국 지금의 현 고금리 상태의 유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전 확산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은 2600선까지 무조건 열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2550선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써놨죠. 리스크 기간이 길어진다면 조금 더 낙폭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전일 나왔지만 마무리 단계는 안 됐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미국의 음모론 이면을 주장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지금 미국은 명분 만들기입니다. 결국은 제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맞으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지전 양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확전은 어느 정도 막아진 것 같아요.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에서 만족할 만한 증시의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나 어제 소매 판매도 안 좋았지만 가이던스 넘어갔죠. 물가 상승에 대한 또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 위한 명분 제공이 될 것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봐서 이 멘트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분들에게 혹독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지금 금리 인하로 들어갈 명분이 없죠. 그래서 증시 조정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5원이나 올라서
1,400원을 좀 위협하고 있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화가 여러분들, 원화 약세가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뭐 수출 수입 이런 영향 부분 다 차지하고요.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주도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 자생력도 없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1,400원 넘어갑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107불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노선은 108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107.05불 그리고 그 다음 선이 108불인데요. 여기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시고 결국은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 수급은 좋아지지 않는다. 조정은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이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악재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어제 소매 판매가 이제 가이던스가 0.4였는데 0.7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소매 판매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이치죠. 아니 소비자 물가가 올랐고 PC에 관해서도 그렇게 안 좋게 평가했으면 소매 판매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악재가 아닌데 지금 그 시장의 스토리를 악재로 만들고 있죠. 연준 자체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온갖 소식들이 날라오는 게 계속적으로 고금리 고착화되면 고물가 고착화되면 뭐 3고 시대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더 뒤로 미루게 되면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가를 받고 싶은데 아마 중소기업들에서 빅테크 기업까지 레귤러직들 오늘 테슬라 고용 해고가 있었죠. 뭐 좋게 보면 구조 조정인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것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 모습 보시죠. 일단 1차적으로 2600선까지는 왔습니다. 확전의 기로는 가지 않고 내려줄 때 팍 내려주고 너무 좋은 모습이고요. 단지 1달락도 안 됐어요. 뭐 약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국민 정서를 고려한 듯한 발언이고 미국의 눈치 보기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 이스라엘이 1달락도 안 됐지만 어찌됐건 최악은 면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특히 연준에서 스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5월 1일까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도 연준 위원들 연설이 지금 예정돼 있죠. 오늘 제가 일정표를 좀 보니까 오늘 밤에도 지금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금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뭐 내일도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미셸 보우만 그리고 뭐 제가 매일 놀리죠. 금요일날 굴습인데 오스틴 굴습인데 굴비 금요일날 또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연설이 많이 예정돼 있는 경우를 사실 처음 봤어요. 이번 달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3주 연속이에요. 네. 나와가지고 시장에 무엇이 됐던 간에 다 매파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있죠. 도대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연준이 원하는 물가가 잡힐 것인가 핵심 사항을 고뇌해 보시면 명분 쌓기라는 말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명분 쌓기가 맞고요.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길어지고 완벽하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이 안 되고 환율의 상승폭이 남아 있다면 2550선까지 한 번 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가장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추세대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2500선입니다.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적색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100포인트 여기가 더 내려가고 뭐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정말로 이제 추세대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좀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2500선은 강력하게 지지받아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5월 FOMC까지 시간도 좀 남았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 바닥은 아닌 듯합니다. 2550선까지 열어두실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500선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경고등을 좀 켜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조정을 좀 기회로 열어볼 만한 여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기회를 좀 볼 만한 섹터들 세 가지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주도주들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오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SK 하이닉스의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밀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삼성전자의 조정폭은 어느 정도 차트 모습 나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8만 원 언저리 공방이 좀 시작되고 깨지긴 했는데 아랫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좀 뭐 과대낙폭으로 내려가 봤자 제가 지금 선 하나 그어놨는데 요 가격대가 지금 77,500원, 7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되니까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환율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정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위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합니다. 아직도 뭐 21선까지 조정이 좀 나왔지만 이 21선에서의 조정이 과연 반등이 나올 만한 타당한 요소인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조정을 줄 수 있는 게 결국 무엇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고 다 틀리겠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위치도 어정쩡해요. 지금 라인에서 접근 자체도 안 되는 쪽이고요. 1차적으로 17만 원 라인까지는 17만 원 라인이 아니고 17만 원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요. 더 조정을 받는다면 사실은 좀 깊은 조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문제는 좀 심각해지죠. 한 15만 원 정도가 깊은 조정인데 60 이동평균선 언저리 내외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까지 좀 내려가면 아픕니다. 아마 하이닉스가 15만 5천 원, 15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2,500선까지 내려간다는 게 되거든요. 2,550선 정도에서 스탑이 되려면 일단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죠. 정말 방송에서 적합하진 않는데 꼴 보기 싫습니다. 연준 의원들. 지난달에 연준 의원들 연설 횟수를 제가 좀 쉬어봤는데 뭐 20일 동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음 주 연준 의원 연설 일정들이 안 나왔던데 이번 달 내내 지금 연준 의원들이 출동할 기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섹터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수 하락했다는 조정이 마무리가 덜 됐고 그 쌍두마차 조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여기서 같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정마다 비중 확대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15만 5천 원대 이 62동평균선 기준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가격 라인이 비슷해서 요 원저리가 오면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그때 매수 좀 애매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하부 종목으로 내려올 때 뭐 HBM 쪽도 좀 내려오겠죠. HBM은 좀 제외하고는요. 증착이 됐던 뭐 시각이 됐건 부품 쪽이 되었건 뭐 검사 장비가 되었건 수율 문제가 되었건 등등 가격 경쟁력은 더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세는 충분히 주가 조정마다 반도체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정시 비중 확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투톱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올해 강했던 만큼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밀릴 때 조금씩 관심 가져보시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1분기 실적 기점으로 선별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직 뭐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발표될 만한 기업들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1분기 실적이 좀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결국에 악재가 지나가면 소멸이다라는 관점까지 함께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될까요? 네, 저희 또 삼성 SDI 공식적으로 좀 갖고 있고 한번 언급드릴 때가 되어가지고요. 일단 보시죠. LG 엔솔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LG 엔솔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관해서 좀 다릅니다. 안 좋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중간인데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선별화가 좀 필요하다.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 자체는 아니다. 4월에 2차 전지가 이제 좀 내려왔을 때, 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 반등 나오긴 어려운데, 왜 LG 엔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냐면, LG 엔솔이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오늘 지수가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막 2% 넘게 흘러내리는데, 사실 이쪽에서 지금 조정을 받지 않죠. 어디가 내려오죠? 아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적의 악재와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여력의 탄력 내지는 트리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셔도 돼요. 네. 단지 이제 전문가님 좀 상승이 더디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 투자하셔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뭐 3년, 5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AI 반도체 10년만 해보십시오. 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고 지금의 바닥 권역이니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 뭐 한 6개월 1년 정도 리바운드 내지는 상승폭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갈 수 있다. 내지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 저희가 지금 단가가 42만 원인데 저희도 좀 빠졌습니다. 한 6, 7% 마이너스인데 겁내실 필요 없고요. 저는 추가 매수는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359 20%면 적당한 것 같고요. 수익 납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러면 LG엔솔하고 SDI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SDI는 이미 하방 경직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40만원, 42만원대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지금 35만원 지지력 테스트를 내려갔는데 지금 월봉 하방 경직성이 단단해서 무너질 공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주황색 있죠? 네, 이게 가장 두꺼운 매물대인데 SDI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실적 선별화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LG엔솔은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인데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월봉이 장대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 그리고 다시 실적 악화, 재료 소멸, 악재 해소, 주가 상승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SDI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 에코프로는 다행히도 지금 액분 정지로 인해서 이제 액면 분할로 해서 정지가 됐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는 지금 기업의 설명은 차지하고 액분 후에 어떤 평가 모습만 본다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겁니다. 액분 전에 주가가 좀 좋은 거고 단기로 액분 후에는 주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 부분은 좀 경고 시그널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지금 22만원 지지력을 강하게 받고 있죠. 제 이야기가 맞죠. 22만원 우리 시청자분들 애웠죠. 앵커님도 애웠을 것 같아요. 24만원 26만원 이제 22만원 지지력 테스트인데 이거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에코프로 BM은 아직 1분기 실적을 두들겨 맞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평가는 시장이 하는 거고요. 상대적 선방했다.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못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좀 평가가 박하다. 상대적으로 선방 못했다. 그러면 이 22만 원의 지지력 테스트는 사실은 붕괴될 공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부분이지만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22만 원 지지력을 보고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단 여기 좀 넘어가 보면 뭐 PNT를 필두로 대장주를 필두로 많이 있는데 여기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PNT도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인데 먼저 상승 탄력이 붙었던 종목들 SDI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빠를 거예요. 2차 전지 장비도. 그래서 그 안에 선별화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PNT 말고도 뭐 DNT 이런 종목들 도드라지게 반등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상승 탄력을 도드라지게 보려면 먼저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실적도 1분기가 더 전년 동기 기준으로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비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게 핵심이다까지 정리해드리고 2차 전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하면 성공 방정식으로 갈 수 있으나 감정의 객관화는 이제 좀 시키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잘 갈 때 사실 미리 좀 맞았던 2차 전지 종목들 웬만한 하방 경직성은 나왔는데요. 하지만 수익을 위해서는 일단 1분기에 대한 악재 소멸 이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취하셔야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sek터 주셨는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오고 있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환율 수혜주로 좀 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어떻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뭐 자율주행 섹터를 자동차 안에 넣는 게 맞겠죠. 네, 독자적으로 분리시키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반도체의 온디바이스 AI에 넣기에는 사실은 뭐 자동차 대기업들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현대기아의 밸류체인 밑에 넣으면서 접근 요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현대모비스가 좀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면서 뉴스플로우를 탄 부분인데 그 모비스의 뭐 자율주행 4단계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까 앵커님이 다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이 오고 있는데 왜 이걸 넣냐면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라닉스 이런 종목이 V2X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이 회사 본사가 도곡동에 있는데 상장할 때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쪽인데 오늘 상한가 직행했어요. 직행했는데 뭐 라닉스 제외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오늘 지금 갭상승 띄우고 뭐 12%도 들어갔는데 오늘 거의 23%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카메라 융복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소형주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형주나 안정감 있는 종목들을 하면 수익이 안 나요. 하락장 때는. 이거는 초고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고수들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목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대신 조정이 끝나고 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부터 반등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집이 좀 끝나고 호가가 얇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뉴스플로우를 타지는 종목들은 슈팅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오늘 그 뉴스플로우를 탄 것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 안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 2.6% 빠지죠. 현대오토에버 빠지죠. 뭐 MC넥스 빠지죠. 근데 소형주들은 상한가 주가 반등. 그러니까 공략 요소로 매크로 변수가 불 것 같다 하면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매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조정 때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받는 거고 매수를 미리 끝낸 종목들은 이 호가창이 얇으면서 뉴스프로를 타주면서 거래량에 동반되는 형식의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핵심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반대로 다시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2550선에서 확보될지 2500선에서 확보될지 알 수 없어요. 네, 주시장을 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단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나 가늠을 해보는 건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자율주행들이 자동차 안에서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늘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거래량이 3,700만 주거든요. 막 들어가 보고 싶은데 눌린 목에 자칫 잘못하면 낭패가 될 공산이 크죠. 갑자기 내일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밀고 들어오고 달러 인덱스가 꺾어져서 음봉 출회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 기술적 반등이나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반등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자동차는 지금 오늘 뭐 현대모비스 4단계 자율주행 좋죠. 분명히 될 섹터 맞죠. 온디바이스 AI의 다음 가장 큰 키워드죠. 지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비중을 늘릴 거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오히려 제약 바이오. 어차피 금리나 시작도 안 했는데 요렇게 간다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진짜 초단타 짧은 관점 아니고서는 뭐 어정쩡한 짧은 관점으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일어날 섹터고 온디바이스 AI의 다음 키워드이기 때문에 긴 관점을 유지해서 매집 전략으로 가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에서 너무 먹을 게 없다. 여기나 좀 거래량 동반됐는데 달려들어 볼까? 이러면 낭패될 공산이 있어요. 스캘퍼가 아닌 이상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아쉽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초입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으로도 사실은 좀 적합하지는 않다. 매매 관점으로 뭐 스윙 정도 시세 주면 모았다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섹터도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이슈 타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당장 비중을 늘리는 건 보수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또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혹시 오늘은 관심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사실은 있었는데요. 오늘 준비를 했는데 뺐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 오히려, 사실 뭐 좀 제가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관심 좀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수의 타겟팅을 좀 보고요. 아직 외바닥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좀 별로다. 단지 오늘 준비했던 종목이 LG 엔솔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규 접근 고려해 보신 분들이 많는데 지금 뭐 접근은 가능한 쪽이다. 그리고 뭐 추가 매수 이제 비중 추가를 해야 되는 분들 있죠. 지금 레인지 범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생각이 들어서 LG엔솔을 준비했었는데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한 1, 2%.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은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지수의 바닥을 확인해보고 저희가 또 다른 관심 종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